진행 발언 아까 네. 1분밖에 안 줘서 제대로 못했는데 먼저 좀 하고 그러시죠. 가겠습니다. 예. 하나만 묻고요. 그 개헌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하나만 무슨 묻고 질의 아니요 의사진행 발언하시고? 하나만 묻고 네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본권에 관계되기 때문에 네. 네, 그 개헌과장님 그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 있죠? 네, 총 5차례 받았고 또 한 차례는 직접 전화로 또 받았습니다. 총 6번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수사기관에 이미 조사를 받고 할 때는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하는 거죠. 입건이 되면 이제 사실 계약을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법조인들? 그건 안 돼도 예, 그래서 계약하고 실제 수사기관의 계엄과장은 당연히 수사기관이 수사를 받겠죠. 이번에 그 계엄과장을 그 당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기본권 방어권도 있고 기본권도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건 당연하고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선영 의원은 그 변호사 조력을 받았다는 것을 문제시 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아무리 사실 이번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그 조력받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실제 계속 오늘 정인으로 나와야 되는 개헌과장한테 그것이 언론에 신문에 났습니다. 조사받는 데서 조사된 내용들이 그래서 그걸 갖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와서 일찍 만나자. 왜 일찍 만납니까? 그래서 안 된다니까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그 부당성 거기에 포고문이나 포고령에 대통령 서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된 거라고 주장하는 걸 문제 삼아서 계속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특위위원으로서 좀 이렇게 아무리 정인이지만은 압박받게 해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개헌과장하고는 제가 통화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얼굴 한 번 본 거 외에는 없고 그래서 우리 아무리 특위위원들이라도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본권이나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걸 갖고 합니까? 우리 비상계엄 보십시오. 내란을 일으켜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손상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조사하자고 모인 위원이 기본권을 이렇게 훼손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여기 우리 특위 차원에서 해당 의원은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에도 지켜야 될 것,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나온 김에 질문 이어갈게요. 하나 계엄사령관님 아까 그 정책실장 저기 누구야 한영철 중령이 추가 인원들 수방사 거하고 수박사 인원하고 관련 201, 203 부대 거를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보고했던데 그 혹시 네. 그래서 그 정책실장한테 보고했나요? 포스트잇? 보고한 적도 없고 보고한 적이 없고 있는 것들을 제 기억을 그 문제도 참고인 조사에서 저도 질문을 받았는데 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들어가 주세요. 제가 보니까 수방사에는 그거를 52, 56해서 세부적으로 가용 병력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수방사 1경비단장하고 작전과장 잠깐 나와주세요. 시간 멈추시고. 한 분은 이쪽에 있고 한 분은 이쪽에 있죠.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네. 예, 수방사 일경비단장입니다. 네. 그 지난해 총선 직후에 5개 방송사에 공문을 보냈었죠. 시기가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5개 방송사만 보낸 게 아니고 국가 중요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구청에 보낸 겁니다. 5개 방송사는 어디죠? 현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같은 구청에 협조를 해서 국가 중요 시설에 필요한 시설 뭐를 요구했습니까? 건축물 현황 도면을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네, 왜 요구했죠? 저희가 대테러 작전 부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작전과장과 경비단장은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 위에서는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못 차지하니까 아마 김용현이나 윤석열 머릿속에는 계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해서 중요 시설에 대한 어떤 대테러 대비책을 강화하라. 이렇게 해서 했을 걸로 보여요. 의원님, 그거는 사실 제가 전투수행 방안을 연구하다가 필요해서 한 겁니다. 그럼 단장님이 차관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수방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시한 적 없나요? 예, 저는 수방사 1경비단 작전과장입니다. 아, 1경비당 작전과장 말고 수방사 작전과장 있나요? 예, 수방사 작전과장. 예. 아, 시간이 너무 없네. 예, 사령부에서 특별한 지시사항 내린 적은 없습니다. 수방사가 사실 그 지난번에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중요 시설 보강 대테러 이런 걸 많이 노력했잖아요. 예. 어떤 걸 노력했죠? 근데 그 특별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직책이 작전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추진 사항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두 분 들어가시고요. 김선호 권한대행님. 예. 거기 707 그 대야방에 사령부에서 국회 도착하자마자 16분 후에 비엘탄 개봉 승인 이 메시지가 떴어요. 비엘탄이라고 1분만 더 주세요. 비엘탄은 전시에 휴대하는 거긴 하지만은 실제 이때는 경계 아니 마무리하세요. 예. 네. 네, 1분. 경계태세 2급이기 때문에 사실 비엘탄을 개봉할 수 있어요. 개봉한다는 것은 개인의 휴대를 시킨다는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예, 뭐 통상 비엘탄을 개봉하면 뭐 네. 개인 휴대를 목표로 개봉을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포병들은 그 나무로 된 박스를 다 끌어내고 포상에 비치하잖아요.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요것은 좀 제가 봤을 때 707 대원 197명이 5.56mm 보통탄 다 합하면 한 비엘탄이 3,300여 발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물론 사용 목적으로 비엘탄을 개방했다고 특전사는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 위에서는 장관이 지시했든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용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수사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